원래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월요일 첫 시간, 그리고 연휴에 그 다음날 첫 시간, 그게 가장 힘들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 그런데 더 재미없는 거는 앞에 그냥 줄줄 읽는 거, 그것도 더 재미없어요. 그죠? 졸리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까 봤지만 사진을 한번 내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의 역할, 기능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그죠? 했는데, 자, 요게, 잠깐만. 이거 불을 꺼야 되네. 이제 잘 보이지? 요게 이제 호박벌입니다. 호박처럼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박벌인데, 얘는 어리 호박벌이고. 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털 한번 보세요. 요 날개가 요렇게, 돼 있고, 요 점이 한번 보세요.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그 갈색 반점이 있지만, 요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다. 한쪽에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띠를 형성하는 호박벌이다. 여기도 띠가 있죠.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죠. 호박색도 여기도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D형벌, 여기 가장 많이 서 있는 거죠. 서양 D형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뽀송뽀송한 솜털처럼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다.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얘가 온도가 좀 낮아도 활동을 잘하고, 그러니까 화분 매개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거 구입하기 비싸잖아요. 지금 얼마 하냐면, 옛날에는 한 통에 10몇만 원 했어요. 13, 14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 하냐면 거의 6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그렇지만 그 6만 원도 아깝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해. 꿀벌 내가 키워가면서. 그래서 이 꿀벌은 요게 일벌이고 요게 숫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면은 이 숫벌이 적죠. 일벌이 크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여왕벌입니다. 이거는 몸집이 한 2배 정도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통에서 키우고 다른 데로 이제 정식시킬 때, 그 여왕벌에 따라서 정식시키는 거예요. 여왕벌만 옮겨가지고 이 통을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조금 넣어 놓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들 벌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한 통에 있다가 저 위에 여왕이 벌이 가면 거기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빽 붙어가 있어. 그걸 이제 모아서 새로운 이제 벌통을 만드는 거예요. 정식시킬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맹식이 스마트 농산업학과인데, 막 저기에 뭐 매달아 놓고 이래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게 이제 머리 뿔이 난 가위벌입니다. 가위처럼 뿔이 나 있다. 요게 이제 머리뿔, 가위벌. 주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화분 매개곤충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번 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를 했고, 국내에서는 2011년 기준에 보시면 꿀벌이라든지 D형벌, 꿀, 가위벌 이런 것들에는 화분 매개 실태는 딸기 등 이제 10개의 채소류, 사과 등 9개의 과실류 포함해서 총 19종목에서 벌통수가 34만 5천 개입니다. 34만 5천 개의 봉분이 5만 8천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5만 8천 농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여기에 시설 재배류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배라든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19개 작목에 대한 화분 매개 곤충의 이용률이 26% 정도 된다는 거죠.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현황은 각 종류별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형벌 먼저 보면,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아까 얘기했죠. 벨기에,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고, 캐나다, 미국, 호주는 대체로 작업자족을 하고 있다. 2013년 전에 세계 D형별 생산량이 약 130만 봉군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북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멕시코
및 튀니지 등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은 거의 수입한다 이 얘기죠.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서양 대형볼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7년부터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수입 대체했고 2013년에는 약 8만 봉군을 중에서 80% 이상의 7만 봉군이 자체 생산된 서양 대형볼이다. 그러니까 작업률이 거의 지금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볼 생산 업체 간의 경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대형볼 가격은 기존 수입품보다 한 60% 이상 낮아서 대형볼을 이용한 농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꿀볼 한번 볼게요. 꿀볼. 유럽에서 수분 작용이 필요한 농작물 252종 가운데 170종은 꿀볼의 화분 매개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시설 딸기, 시설 작물에서 12만 5천 봉군, 노지 작물에서 2만 6천, 그래서 15만 봉군이 1999년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딸기에 10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습니까? 시설 딸기에서 12만 5천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도. 그죠? 동그라미 하나 빠졌어요. 참외에 3만에서 4만, 수박에서 3, 4만, 고추에서 3, 4만, 고추하고 수박하고 비슷하죠, 참외하고. 그래서 시설 작물에서 총 30만 봉군이 사용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노지 과수까지 포함하면 40에서 50만 봉군이 화분 매개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성을 따져보면 내가 작년 2학기 때 이제 이 강의를 했는데 경제성에 관해서 이제 돈 버는 법 이렇게 했더만 잘 몰라요, 학생들이. 이 1강을 안 듣고 2강을 들은 학생들은 특히 그랬고.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0만 봉통이 생산되죠. 그럼 5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꿀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50만이면은 한 통에 지금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만 원 가정 일단 해봐요.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 얼마죠? 1억이죠. 그죠? 그럼 10만이니까 얼마요? 10억이죠. 그렇죠? 그럼 100억이잖아. 그러니까 한 50억 꿀벌만 해도 50억, 60억 정도의 그 총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꿀벌만 해도. 그냥 우리가 벌을 키워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경제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울러 시설 과체류하고 노지 과수의 화분 매개용 꿀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를 보면 먼저 생산 업체 수가 국내 산업 활성화가 200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14개가 됐죠. 그러니까 2024년인 지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한 20개 가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농가 보급 가격은 봉군당 지금 과거 2002년에 비해서 지금 그때 15만 원이던 것이 지금 6만 5천 원이니까 한 60% 가까이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입 대치 효과를 보면 12년도에 80억 원이었는데 지금 국내 점유율이 75% 정도 되니까 국내 봉군수가 52,500이고 수입이 17,500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입을 봅니다. 꿀 가입을류 사용 실태조사에서 2007년에 총 생산량은 53만 마리로 2개 지방기관 예천 곤충연구소하고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에서 9만 8천 마리, 약 56%를 34농가에 23만 2천 마리를 44% 정도를 생산했다는 거죠. 즉 지방기관에서 머리뿔 가입을의 유상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분은 일부 농가에서 자가 생산해서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 자, 그러면 화분 매개곤충 발전 방안에 관해서 봅니다.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기후와 생물 다양성 감소로 화분 매개곤충은 줄어든 반면 친환경 농업은 정책적으로 확대될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산부에서는 현재 친환경 농업 비중을 2015년 12%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화분 매개곤충은 농업의 노동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소득 가치를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시설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화분 매개곤충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친환경 재배 면적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쌀도 그렇고 모든 농작물을 수입을 해버리면 가격이 우리보다 월등히 이제 낮죠. 왜냐하면은 그 면적이 넓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차별할 수 있는 우리 식품이니까 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이 안 되면 GAP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일부 농가에서는 친환경 재배가 너무 어렵다 해서 GAP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도 지금 GAP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지금 이제 저탄소 농법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RE100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저탄소 인증을 농산물들은 받아야 된다. 이게 필수로 갈 거예요. 아마 2030년 우리가 예산만 따르면은 33년까지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GAP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GAP를 해야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GAP든 친환경이든. 그래서 선행 조건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또 GAP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현재 딸기 하우스는 전량 꿀벌이 화분 매개균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죠? 특히 일부 농가에서 첫 수확을 한 달 정도 앞당기는 초촉성 재배로 전환해서 이러한 딸기 재배 작행이 변함에 따라서 화분 매개 곤충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서양종 꿀벌이 화분 매개 곤충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 더욱이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는 과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노동력 절감까지 가져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작물들이 뭐냐면 참외, 수박, 고추, 피망, 메론 등에서 이렇게 꿀벌이 또는 다른 화분 매개 곤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공 수분을 위한 노력 절감은 물론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벌을 활용하지 않고 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수박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꽃가루를 털어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붓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는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거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200개, 300개 정도가 달리는데 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몸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면 밑에 바닥만 깔끔하다면 바람을 일으켜서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이게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많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론을 그냥 왱 해서 이게 헬기처럼 바람을 세게 해버리면 꽃가루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로봇 있죠, 로봇. 그러니까 잠자리형 로봇이 있는 거예요. 잠자리형 로봇이 이렇게 온데 꽃 있는 데마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꽃가루를 들고 온 꽃에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할지 뭐 거의 예상은 되지만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을 거의 로봇이 뭐 앞으로는 90% 이상 다 할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꿀벌 화분 매개 곤충으로 이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장기적으로 화분 매개 전문의 우수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꿀벌 유전 및 육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내병성 정진 등의 꿀벌 병해충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그 뉴스에서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야생벌의 그 에이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거의 뭐 70% 이상 전멸했다 얘기를 합니다. 거의 죽어버렸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병에 한번 감염되면 얘들은 곤충은요 걸리면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리기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병에 걸리느냐를 보면 얘들이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그 면역성이 왜 없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벌을 키우면서
뭘 줍니까? 사람은 벌을 키우면서 벌이 꽃가루를 가지고 벌꿀을 야생화나 꽃에서 가져온 걸 쥐 먹으려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 사람이 먹고 벌은 그걸 못 먹어. 뭘 줘요? 설탕물을 주는 거야. 그럼 면역력이 약해지지. 그러니까 이 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리지.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좀 덜하지만 연세 드신 분 중에 돈은 뭐 자산이 뭐 1,000억 있다, 뭐 몇백억 있다 하는데 마늘 힘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젊을 때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쫓는 게 인생의 건강, 행복이 아니고 돈을 쫓아서 평생을 온 분들이 사업한다면 경제 강의를 좀 이따 할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모든 게. 그런데 어때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재산 뭐 별로 크게 많지 않고 하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약에 의존 안 해. 이분들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한 70 넘어서 뭐 사실 돈이 많으니까 즐길 게 많은데 건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건강을 거기에 전부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걸립니까? 감기, 뭐, 심심하면 뭐, 겔겔 골골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또 많이 걸리는 거 있죠. 코로나에 또 한 방 맞으면 어떤 사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도 뭐, 그때나 4, 5일 쉬면은 뭐, 요새 하면 감기 증세 조금 있다가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요, 치명타를 입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벌은 지가 먹어야 되는 야생화 꿀을 먹어야 되는데 설탕물만 먹고 있으면 얘가 면역력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양봉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가 이게 벌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다 가지시지 말고 한 30%는 벌한테 돌려주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꼭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제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경제 강의를 좀 이따 하겠다 했는데 경제라고 하지만 경제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우선에 돈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봐야 됩니다. 우주적으로 또는 뭐 글로벌하게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전체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든지 복지라든지 공익적 기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에 어떤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위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건 경제 시간에 설명을 하고 우선에는 이 단순한 이 벌들이 애지에 걸리는 병에 잘 걸리는 지금 시설 재배하는 작물들도 거의 뭡니까? 병에 많이 걸리고 우리 그 생명이 연장된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원 때문이에요. 그 병원이 뭐 원체 의술이 좋다 보니까 그거 하고 또 식습관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못 먹다가 지금은 충분히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하고 병원도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래서 내병성 정진 등의 꿀벌 병해충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추럴하게 가까이 가면은 병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1,000억대, 1조, 몇 조대 자산가들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를 매출을 올려서 직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된다. 시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키워나가야 된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는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어. 내가 뭐 즐길 수 있는 그게 없어.
어디를 가거나 전화기는 시대를 딱 하고 있어야 돼. 뭘 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업 회장은 걷는 시간도 전략하기 위해서 전용 엘리베이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죠. 실제 그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면역력이라든지 국민 보건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경제라고 내가 간단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거기에 일단 이윤을 얻는 그것으로 일단 끝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국민 보건하고 공익적 기능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야 그게 실제 산업이 제대로 된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큰 그림을 항상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 매개 면적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D형벌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 D형벌 사용 봉분수가 훨씬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D형벌의 이용과 생산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 우선 작물별 수정률을 판단하고 기준 설정해야 됩니다. 시설 내 봉분 수명을 연장하고 시설 내 봉분 관리법, 대상 작물의 다양화, 농약 사용 지침 작성 등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만약에 D형벌 또는 꿀벌 산업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화성 꽃이 많이 피는 개통을 선발하고 우량 개통 선발. 이것은 우리가 작물 품종 6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재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맞물려서 D형벌의 유정 자원관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는 D형벌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출하 봉분율 개선과 생산 공정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양 D형벌의 경우는 국가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태계 유해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보다 빠르게 토종 D형벌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얘가 서식을 엄청나게 이게 번식도 잘하고 온데 서식을 다 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아주 위협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위협 일종으로 지정돼서 처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에서 벼 재배할 때 왕우렁이를 많이 투입하잖아요. 우렁이. 일반 우렁이가 왕우렁이입니다. 이 왕우렁이가 잡초 방지하려고 투입했는데 얘가 겨울 되면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 그 월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물을 담으면 얘가 올라와. 이미 살아있어. 월동해서. 살아있어. 배를 심어놨는데 풀이 없으니까, 잡초가 없으니까 이게 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이 D형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산 토종벌들이 이제 있는데 얘하고 서로 충돌할 결함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현재 국내 화분 매개곤충 시장에서 약 6%를 차지하는 뿔과의 벌류의 경우는 자연 채집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산란성이 낮아서 정식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뿔과의 벌류의 생태 연구를 통한 현장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정립해라. 이를 통해서 이용 효율과 생산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보급률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으로 뿔과의 벌류의 인공 정식 기술까지 개발하여 안정적인 화분 매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산업에서 특히 스마트 농산업에서 우리가 경영을 모르면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과연 경제가 뭐고 경영이 뭐냐에 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